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번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대부분 좀 전문가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 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데 관심이 없는 분은 이야기를 전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 음향학교라는 데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그게 뭔 소린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오디오도 제작하면서 지금 후회되는 게 그때 좀 공부 좀 더 많이 할 걸, 그런 후회가 들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군요. 자, 그런데 저 지금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굳이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레처 먼슨 코드 커브라는 이야기예요. 그 옛날에 이제 1933년도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때 이 두 사람이 실험실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이렇게 심심했는지 한번 논문을 한번 발표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귀가 어떤 주파수에 어떤 양을 넣었을 때 주파수를 우리 주파 특성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재봤더니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그 그래프라는 것이 우리 등고선 알죠? 우리 그 지도 군대에서 지도 보는 사람 있죠. 그 지도 그 평평하게 나오면서 등고선 그 산에 100m, 200m 동그랗게 같은 선을 같은 등차입니까? 등고선 높이가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뭘 나타낸 거지 하시겠지만 설명을 조금 들어보세요.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이 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80 여기 보세요. 폰이라는 거는 나중에 설명하지 알지 마시고 그냥 데시벨은 우리가 이해가죠. 데시벨. 자, 20 데시벨 그래프를 보세요. 40 데시벨, 60 데시벨, 80 데시벨, 10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Y축이라 그러죠. XY축에서 Y축.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 주파수 특성 보면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X축 축은 뭐냐면요. 주파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20, 40, 60, 100 쭉 나가서 20km까지 우리가 가청 주파수죠. 20에서 20km 해서 이제 그 예가 하나 example 1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그러면 80폰 곡선을 선택해 봐요. 80폰. 그러면 어디냐면 거기 쭉 가보면 그 example 1 아래 그 화살표 있는 그거 바로 그게 80폰이에요. 그죠? 그 밑은 60폰이고. 그래서 주파수를 아래 저주파부터 중음, 고주파가 쭉 했을 때 같은 그 양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80폰이라는 어떤 정형화된 소리를 막 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시다. 80폰 정도로. 그랬을 경우에 주파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역에서 높고 작아지죠. 계속 작아지죠. 그러다가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프레처 먼슨 코드는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 중음이에요. 중음 저길 보세요. 20km 아니요. 2000에서 5천의 그 사이가 딥이 있죠. 아래로 쭉 떨어지죠. 보면은 그죠? 이게 뭡니까? 바로 중력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그 나중에 설명드리고 요 보는 설명 하나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먼저 80번 곡선을 선택한 다음에 보면은 지금 화살표 보면 주파수 50Hz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축에 150Hz를 쭉 올려요. 직각으로 쭉 올립니다. 수직으로. 거기에 80폰이 닿는 그 등고선이 있겠죠. 거기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게 어디냐면 80 데시벨이에요. 그러면 SPL 레벨은 80dB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80폰의 음량 레벨에서 사람은 150Hz의 주파수를 80dB의 SPL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머리가 아프죠? 자, 이거 그래프를
역으로 생각해야 돼. 역으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그 위에서 같은 정도의 그 크기를 쭉 내렸을 때 이걸 역으로 설명하면은 저역일 때는 많이 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고 같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같은 소리를 위해서는 저역에는 많이 넣어줘야 되고 중역 쪽에는 덜 넣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역으로 말할게요.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중역이 사람들이 똑같은 양을 들었을 때 저역은 잘 안 들리고 좀 덜 들리고 거기 비해서 표준 수치에 비해서 중역은 많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 거꾸로 역으로 해야 돼요.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주파수가 이렇게 평탄한 것을 스피커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옛날 스피커들이 요즘 스피커들이 옛날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기에 제목의 부재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옛날에는 그 이퀄라이저라는 걸 썼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톤 컨트롤도 쓰고 그 다음에 라우드네스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옛날 기계들은 다 뭐가 있었죠? 톤 컨트롤하고 라우드네스 컨트롤이 대부분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2000년도 넘어가고 하이엔드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더니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톤 컨트롤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옛날에는 뭐 소시적에는 이퀄라이저를 듣고 이렇게 들었었죠. 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옛날에 그 다방에서 딱 들어갈 때 있죠. 다방에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퀄라이저. 다방에 가보면 이퀄라이저 있죠. 여러분도 별표 전축 갖고 계신 분 있죠. 그럼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컴포넌트 시스템에는 뭐가 있었죠? FM 튜너가 있었을 것이고 뿌리 앰프도 있으면 있고 말고 파워 앰프 있고 타이머 있는 것도 있었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이퀄라이저가 꼭 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이퀄라이저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이퀄라이저를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그때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전쪽 꼬물이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 이퀄라이저가 있으면서 물론 지금은 이제 좀 개념이 다르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클 걸지 마시고 이야기에 옛날에는 좀 음이 질보다는 양이었습니다. 양. 그죠? 옛날에 보릿고개 때 무슨 삼겹살을 뭐 생고기로 들어요. 다 냉장이죠. 저기 가보면 그 저육점 가보면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쇼 윈도우에 고기가 빨간불로 이렇게 딱 쇼윈도 있지만은 거긴 고기가 없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고기는 냉장고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냉장고가 아니에요. 냉동고예요. 냉동고. 얼려가지고 녹여가지고 대패 삼겹살 같이 썰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생고기 같이 이렇게 정말 푸릇푸릇한 그 맛있는 살아있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냉동으로 해가지고 했죠. 그 삼겹살도 돈이 없어서 못 먹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보면 신문지에 덜덜 싸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구워 먹으면 그 신문지 냄새 있죠. 그 신문지에 나는 휘발유 냄새 팍팍. 어떤 거는 그냥 그 저기 고기에 동아일보 이렇게 찍힌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 복사가 돼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근데 그것도 못 먹었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옛날에는 질보다는 양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리도 질이 아니었죠, 양이었죠. 그러면 양은 일단 딱 듣고 쿵쿵 대야 돼요. 전축은 쿵쿵 대려고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왜 라디오를 듣지? 왜 라디오는 쿵쿵 대지 못하지만 전축은 쿵쿵 대야 된다는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다시 말로 들어갈게요. 이퀄라이저를 다방에서 DJ가 틀었을 때 어떻게 틀었냐면 어떻게 틀까요? U자 V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역은 높이고 아래 중역은 내추고 다시 고역은 올렸죠. 그런데 또 잘 보시면은 그 V자가 이 프레처 원슨 코드를 다시 봐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처 원슨 코드에 딱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맞아 떨어지죠, 지금.
그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그 V자하고 프레처 먼슨 코드하고 여기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프레처 먼슨 코드가 나타내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저역이 인간의 귀가 저역 똑같은 평탄한 레벨을 들려면 크게 저역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틀어야 될 때. 중역은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은 주파수성이 일정하다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역이 잘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방에서 그냥 스모키의 노래를 딱 틀려고 그러는데 보니엠의 River of Babylon은 That's the River of Babylon 할 때 쿵쿵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급 기기 요즘에 하이엔드 5,538만 원 부가세 별도. 자 이런 걸로 딱 들으면 주파수가 어떻게 봐요? 평탄하게 나오죠. 평탄하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 프레처 먼슨 커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저역이 안 들리는 거죠. 똑같이 녹음되기 때문에 안 들리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된다? 중역은 튀어나오겠죠. 중역이 튀어나와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건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 오디오, 고급 오디오 하이엔드에 맞게 되는 소리를 들으려면 뭘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역시 녹음 엔지니어를 한 사람이면 한 2달 정도 지나서 3개월 있다가 꼭 교과, 저도 마찬가지로 배웠지만 꼭 그 배워야 되는 게 프레처 먼슨 커브예요. 바로. 그러면 뭡니까? 프레처 먼슨 커브를 이용해서 녹음이나 믹싱할 때 이 점을 주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녹음을 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은 요즘에 오디오 샵에서 주로 틀어주는 게 음악이 뭘까요? 이제 퀴즈를 해볼까요? 1.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그 다음에 뭐 오기택의 고향무정. 3번에 돈 맥린의 빈센트. 4번 보니엠의 리버 오브 바빌론. 땡. 이런 거 안 틀어줘요. 이거 틀면은 다 도망가요. 안 틀어. 이렇게 수준 낮은 이런 가게에서 나 지금 한 1억짜리 억대를 사고 살라 그러는데 이런 수준 낮은 음악을 왜 틉니까? 안 틀어요. 그럼 뭘 트냐? 바로 옛날에 생각나시죠? 스페니시 할럼 생각나시죠? 레베카 피전의 There is a rose in Spanish Harlem. 저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뭐가 나오죠? 오케스트라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여자 혼자서 쫙 그냥 중력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더블 베이스 궁 하나 나오고 피아노 딱 나오잖아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력과 저역에 적당한 인간의 귀를 들을 수 있는 걸 역용해가지고 녹음을 잘해요. 기똥차게 잘해놔요. 그거를 가지고 하이엔드 오디오를 틀면은 어떻게 소리가 나올까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역시 5천만 원짜리는 소리가 기가 막히구나 하고서 옛날에 녹음됐던 집에 가서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친구들이 딱 모이는데 불행하게도 말입니다. 자기 혼자만 수준 높고 나머지 동창이들은 저 수준이 좀 떨어져. 야, 그 있잖아 배우 음악 좀 틀어봐라. 배우 좀 틀어봐. 그 오기택의 고향무정 그 좀 틀어보자. 그 옛날에 우리 들었잖냐. 아니면은 조금 유식한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야,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리버 오브 바빌론 있냐? 그거 들어봐라. 그리고 너 혹시 노란스의 섹시 뮤직, 야, 이런 걸 들어봐야지. 옛날에 죽였지 않냐 우리 국고장에서. 나 알지. 그 친구들 말이야. 그날 막 술 먹고 뒷판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들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는 얘네들은 평탄하게 나오고 오디오 파일도 32비트 192kHz 뭐 이렇게 가지고 오디오 파일로 이렇게 녹음이 된 거 있죠?
그런 거는 기똥차게 나오지만 배우나 아까 말했던 보니엠이나 아니면 스모키나 딱 들으면은 저 여기 어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죠? 프레처 먼슨이 100년 전, 거의 100년 전에 뭐라고 예언을 한 거죠? 우리 인간의 귀가 저기는 잘 못 듣는다. 잘 못 듣고 중역만 많이 듣고 쉽게 듣고 저역 못 듣는다. 옛날에는요, 그 프레처 먼슨하고 1933년도하고 70년대는 그렇게 멀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먼 세대니까 그 잊어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신을. 그래서 옛날 기계는 이퀄라이저가 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왕 듣는 거 사람이 똑같은 볼륨으로 들었을 때 기분 좋으라고 그 이퀄라이저를 놨던 거예요. 그 이퀄라이저 알죠? 이퀄라이저 영화 요즘에 그 이퀄라이저 여러 개 있죠. 그 요즘 그 이퀄라이저 1편, 2편, 3편까지 있는 거 러시아 마피아 막 다 죽이고 하는 거 이퀄라이저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자, 이퀄라이저 뜻이 뭡니까? 이퀄 같게 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퀄라이저 뜻이 뭡니까? 뭘 같게 한다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이퀄라이저는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정말 같은 음에 아까 그랬죠. 저역은 덜 민감하고 크게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단 녹음은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덜 들리니까 그거를 우리 귀가 아주 기분 좋게 같게 하려고 하는 기계, 같게 기분 좋게 하는 기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DJ들이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V자로 이렇게 맞췄던 이유는 그 기분을 갖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면 그 V자로 하지 않고 만약에 거꾸로 그냥 와이프가 청소하다가 그냥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그 V가 엎어놓은 걸로 하면 그거 딱 들어봐요. 어떤 소리가 나와요? 완전 깽깽이 소리 나오겠죠? 목소리 그 중역만 크게 나오고 저역 하나도 안 나오고 고역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안 이퀄라이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옛날 기계하고 지금 기계하고 그러니까 오디오하고 지금 기계 개념이 달라졌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렇게 뭐 확 바뀌어진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쭉쭉쭉 바뀌어지면서 사람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로 그 하이엔드 유저들이 나이가 굉장히 젊어졌지 않습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물론 한 4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그 베이비부머는 60년생 이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젊은 50대 이하, 40대 분들은 좀 다르겠죠. 음악도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 그 당시 트로트나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음악 자체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요즘에 나오는 오디오로 혹시 옛날 음악을 듣고 싶은 분 계시죠? 옛날 음악이 옛날 음악 아니에요. 사실 우리 때 젊었을 때 들었던 음악이에요. 올드팝도 그 중에 하나겠죠. 올드팝. 그죠? 아까 80년도, 85년도까지 머단나 바로 전까지 마이클 잭슨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이클 잭슨도 스릴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트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들을 때 지금 요즘 기계로 들으면은 정말 맹숭맹숭하다 이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이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험난한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죠? 근데 염려 마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원인과 분석을 통해서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의문을 항상 가졌어요.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먹었지만은 향수가 있기 때문에 소시적에 들었던 음악을 지금도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다가 내가 그랬죠. 제가 앞만 보고 가다가 이제는 은퇴를 해서 나도 음악 감상을 해야 되는데 옛날 올드팝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꽝꽝 되는 거. 진짜 옛날에 우리 한이 맺혔지 않습니까?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전축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고,
그 좀 여유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 좀 비자금 마련하는데 조금 해놓고 이제 좀 음악 좀 들으려고 해서 딱 봤더니 오디오 가격은 뭐 몇 천만 원, 뭐 한 천만 원 들고 가서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좋은 것도 사지도 못하고 설사 산다고 해도 소리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오디오를 받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시 그 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프레처 원슨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은요, 맨 윗선 90데시벨 90폰, 80폰과 20폰의 차이를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 하나 퀴즈를 낼게요. 작은 볼륨에서 음을 만족할까요? 큰 볼륨에서 음을 만족할까요? 인간은 답은 큰 볼륨입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작은 볼륨으로 하면 저기 보세요.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지만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평평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크게 틀면은 저역과 중역, 고역을 우리가 다 아주 알맞게 듣는다는 얘기죠. 작게 틀으면 어떻게 되죠? 저역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고급 오디오로 아파트에서 좀 음악 좀 들으려고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역이 안 나오죠. 그럼 아까 뭐죠? 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역이 따라주지 못하면 음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바란스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륨을 올리면 올릴수록 저역이 따라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크게 틀면 이제 당장 위나 아래에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거를 다음 편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다음 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요. 그래서 저는 적은 볼륨에서도 적은 볼륨에서도 베이스를 충분히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오디오를 거꾸로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요, 프레처 원슨 커브를 공부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이거를 몰랐더라면 아마 지금 이런 오디오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만든 프리앰프와 저거는요, 라우드네스 컨트롤까지 있어요. 자, 라우드네스 컨트롤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 편에 얘기해드리고, 먼저 번에 이런 얘기 해드렸죠.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에 프리앰프에 볼륨이 있는데 그걸 올리지 말고 개인으로 써라는 얘기 생각나시죠? 아마 수십 번 기가 딱지게 않도록 얘기했죠. 자, 이것도 프레처 원슨 커브하고 연결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2V, 지금 우리 표준 규격이 CD는 2V 정도예요. 최대 음악 볼티지가. 그런데 저희는 4V로 올렸다 그랬죠. 4V로 이렇게 올려 놓고 나서 파워앰프에 볼륨을 부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 그래프가 프레처 원슨 코드의 반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요. 우리 귀에 듣는 만족감의 데시벨 데시벨이 이렇게 프레처 원슨 코드는 커버지지 않고 평평하게 돼요. 다시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보통 오디오는 작은 볼륨에서는 저역이 안 나와요. 그래서 크게 틀어야지 만족을 하는데 시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영이용해서 만든 오디오는 작은 볼륨에서도 저역이 막 올라와요. 아주 그 초저역 있죠. 그 저역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토요일 날 많이 오셨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알려드렸어요. 크게 틀었더니 엄청나게 비트가 좋고 이제 신났는데 그분들한테 모두 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내가 볼륨을 맨 첫 단계, 두 단계 아주 적은 볼륨으로 들어봅시다 하고 볼륨을 올려본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게요? 깜짝 놀라더군요. 왜냐면 집에 있는 오디오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오디오는 조그맣게 틀리면은 소리가 안 들리죠. 저역이 안 들리고 그냥 중고역만 평평하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음악 감상을 합니까? 그런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보면은 볼륨을 조금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역이 배분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소리라는 얘기죠. 다시 말할게요.
다시 이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 옛날에는 이퀄라이저가 있어가지고 그걸 맞출 수 있었는데 어느 시절부터는 이퀄라이저는 정말 이건 오디오 초짜다. 이거 진짜 그 모르는 사람이고 좀 배운 사람들은 절대 톤 컨트롤도 안 쓰고 플랫으로 든다 이거예요. 플랫 아시죠? 제로라는 거죠. 플랫은 제로인데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오디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무슨 우리가 무슨 뭐 하려고 오디오 공부합니까? 그 동호회 가봐서 강의하는 거 보면 맨날 주파수 특성이 평탄해야 되고 아까 4차 필터로 했더니 주파수가 평탄해지.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2차 필터 강조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프레처 몬슨 커브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데시벨이 낮게 되면 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저역이 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깝깝하죠. 그럼 결국 어떤 거를 듣게 돼요? 고급 스피커를 가지고서 녹음이 잘 된 요즘에 여가수 재즈 보컬 그런 거밖에 듣지 않게 돼요. 네트워크 플레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아마 그런 음악 들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녹음됐던 거 거의 잘 안 들을 겁니다. 그 틀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오디오가 좋은 줄 알려면 좋은 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보려면요. 80년대 올드팝들 있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거 그런 걸 한번 틀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잘 나오면 그거 사요. 그거 사세요.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매장에서 들을 때는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진짜 그 보컬 있죠. 그 여가수 보컬이 쫙 뜨고 어쿠스틱 띵 하고 나오는 소리 진짜 라이브처럼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종래 들었던 CD를 탁 들으면서 해서 소리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도 안 살아있고 저역은 맴매하고 하나도 안 나와있고.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뭐랄까 구수하고 정말 비트 있고 정말 정겨웠고 자연스러웠던 옛날의 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절대로 요즘 기계 하이엔드에서 모든 거를 다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차라리 좀 저희 같은 좀 이상한 팀들 있잖아요. 사실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정통파 아닙니까? 제대로 듣자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들었던 소리를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 정상적이 아니고 좀 이상한 사람들, 저희처럼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들어보면은 이래서 내가 그동안 내 소리를 찾질 못했구나. 돈을 수억 들여도 소리가 안 나왔던 원인을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가능하겠다. 자, 여러분, 오늘 프레처 몬슨이라는 1933년도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사례 갖고 지금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요. 지금도 녹음 스튜디오나 음향 엔지니어는 반드시 프레처 몬슨 커브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믹싱 못합니다. 그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요거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오디오를 선택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는 좀 더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다 거기다 처방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